네, 어제 중국 증시가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상승 탄력이 최근 둔화됐던 홍콩 증시, 이 항생 지수는 0.9% 오르면서 좋은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최근에 가장 큰 호재는 유동성 증가 속에서 이 정부의 부양책 기대감입니다. 특히 이 인민은행이 추가 완화 조치를 빠른 시일 내에 낼 것이라는 이 기대감이 작용하면서 시장 심리가 크게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역시 이 흐름을 이어갈지 관심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어떤 흐름을 보여줄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항생지수 흐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항생지수 흐름 괜찮습니다. 0.67% 상승하는 흐름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161.48포인트 상승하고 있습니다. 24,281.56포인트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시가보다는 조금 밀린 모습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시가는 24,325.56포인트로 기록을 출발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업종별 흐름을 보면은 금융과 부동산 모두 상승하는 가운데 금융이 조금 더 상승 탄력이 좋습니다. 0.77%의 상승을 하고 있고요. 종목별로는 지수를 구성하는 50개 종목 가운데 37개 종목이 상승하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오르는 종목은 AIA로 2.67%나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항생뱅크가 2.4% 오르고 있고요. 또한 어제 이 실적을 발표했죠. 텐센트가 이 순이익이 전년 대비 50% 넘게 증가를 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3거래일 연속 상승 흐름을 나타냈고요. 오늘 역시 장 초반 1.5% 강세 흐름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한 차이나 모바일이 실적을 발표합니다. 이에 따라서 1%대 상승 흐름을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도 차이나 유니콤 역시 1% 강세 흐름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또한 유가 상승에 따라서 페트로차이나 역시 0.9%의 상승 흐름을 나타내주고 있는 모습 확인을 할 수가 있겠네요. 이어서 중국 본토 기업들로 구성된 H주 흐름 역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H주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55% 상승하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65.43포인트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12,047.40포인트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흐름 나쁘지 않습니다. 40개 종목 가운데 31개 종목이 상승하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고요. CM뱅크가 1.8% 오르고 있습니다. 또 BYD 컴퍼니가 1.4% 오르고 있고요. 또 CTEC증권이 1.3%, 하이퉁증권이 1.2% 오르는 등 증권주 그리고 통신주들이 전반적으로 흐름이 괜찮은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중국 본토 증시 확인을 해볼 텐데요. 상하이 종합지수는 최근 3거래일 연속 기록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1% 그리고 2%대의 상승 흐름. 이제는 상하이 종합지수가 거의 3,600선에 바짝 다가선 모습인데요. 전문가들은 이제 4,000선 고지가 머지 않았다는 긍정적인 전망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인민은행의 추가 완화 조치가 가까워졌다는 이 전망 속에서 투자자들의 이 심리가 크게 개선이 되고 있는데 오늘은 어떤 흐름을 보여줄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하이 종합지수 흐름 현재는 그런데 하락하는 흐름을 나타내주고 있네요. 아무래도 좀 상승에 대한 부담이 오늘 작용을 하면서 차익 매물이 나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현재 0.7%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3,551.02포인트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26.28포인트 하락하는 모습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상하이 A지 지수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이 A주 흐름 살펴보죠. 0.72% 역시 하락한 흐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3,722.16포인트 나타나고 있는데요. 25.57포인트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대형주와 중형주의 흐름 역시 살펴봐야 할 텐데요. 먼저 상하이 180 지수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형주인 상하이 180 지수입니다. 0.6% 상대적으로 조금 하락폭이 큽니다. 8,487.53포인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49.69포인트 하락을 하면서 지나가는 모습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형주의 흐름 살펴보도록 하죠. 상하이 380 지수입니다. 현재 0.57% 비슷하게 하락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는데요.
5,984.95포인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32.89포인트 하락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 중국 외신에서는 현재 정부가 경제 성장을 위해서 유연하게 정책을 운용하겠다는 소식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상승 탄력에 대한 어떤 부담이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중국 관련 소식을 전해드릴 텐데요. 최근에 증시 분위기는 좋았습니다. 하지만 경제 지표는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데요. 어제 나온 이 중국의 2월 신규 주택 가격이 6개월 연속 둔화됐다는 소식입니다. 로이터 통신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지난달 주요 70개 주요 도시의 신규 주택 가격이 전년 동월 대비 5.7% 하락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2011년 관련 조사를 시작한 이후 역대 최대 하락폭이며 6개월 연속 하락세인데요. 70개 주요 도시 가운데 전월 대비 하락한 곳도 66개로 1월 64개에서 늘어났습니다. 국가통계국은 춘절에 따른 계절적 요인 등이 반영되면서 하락폭이 확대됐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올해의 경제 성장률 목표 7%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시장이 경제의 걸림돌이 아니라 성장을 이끄는 동력이 되게끔 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중국 인민은행은 오는 2분기부터 각 분기마다 0.25%씩 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라는 관망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샤넬 가방을 살 때는 이 프랑스에 직접 가서 사면 본전을 뽑는다는 말은 옛말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월스트리트 저널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 명품 브랜드 샤넬은 유로화 하락에 대응하기 위해서 유럽 내 가격을 인상하고 중국 등 아시아 지역에서 가격을 내린다고 밝혔습니다. 샤넬의 해외 중점 시장 중 한 곳은 중국은 그동안 유로화 약세와 높은 수입 관세 때문에 유럽과의 제품 가격이 차이가 컸는데요. 클래식백의 경우 이 중국의 판매가는 유럽 판매가보다 무려 63%가량이나 높습니다. 이렇다 보니 유럽 현지에서 이를 구매해서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는 병행 수입이 성행하게 됐는데요. 샤넬은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 이 같은 조치에 나선 겁니다. 이에 따라서 이 샤넬백의 유럽 현지 판매 가격은 20% 인상하고 중국 내 판매가는 21% 내립니다. 중국에서 조정된 가격은 다음 달 8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중국 증시 출발 동향과 관련 소식 전해드렸습니다.